안녕하세요, 댄스입니다. 자,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내 돈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3억 내지는 4억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내 돈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자, 관련 뉴스 볼까요? 자, 1억으로 10억 집 산다. 심지어 집값이 떨어져도 개인한테는 손실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본 10%만 있어도 내 집 산다. 자, 이날 김병한 위원장은 자기 자본 10%, 대출 40%, 주택금융공사 50% 모델을 제시했다. 즉, 내 돈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원대 현금만 있으면 10억 집을 산다. 하반기부터 지분형 모기지 도입 예정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원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영끌 대출 없이 무리한 빚 없이 말이죠.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지분형 모기지. 자, 이것이 바로 이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분형 모기지,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요, 지분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분을 누구와 공유를 할까요? 여러분과 정부, 즉 주택금융공사가 한 집을 같이 사는 구조입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10억을 현금을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대출을 활용하죠. 내가 50%를 대출한다 하면 5억 대출받고, 그러면 내 돈 5억이 필요합니다. 자, LTV 70% 최대한 받아서 7억을 대출받는다고 해도 내 돈 3억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최소 내 돈 3억,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분들은 아예 집을 살 생각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내 돈 1억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대출 5억 그대로 받고요. 부족한 4억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애매하죠? 1억 갖고 내 집을 사는데 지분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참여를 한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분형 모기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5가지, 또 단점 5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분형 모기지의 핵심 장점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 대출 LTV 70%를 최대한 활용해서 10억짜리 집을 대출 7억 원 받을 때 기존 주택 구입 방식에서는 내 돈 최소 3억 이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 돈이 1억 5천밖에 없어요. 최소 70% 대출을 받아도 3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 5천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을 못 사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참여해요. 5억, 내 돈 1억 5천. 부족한 3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 1억 내지는 1억 5천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장점 2번째는요, 영끌 없이 내 집을 살 수 있답니다. 자, 이런 기사 많이 봤죠? 영끌 성지에서 영끌 무덤으로 노도강 경매 4배.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될 때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실직을 하게 되고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못 내잖아요. 어떻게 되죠? 네,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 4배, 어디? 노도강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이런 영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때요, LTV 70%를 활용하면 7억 대출을 받죠. 그러면 이 7억에 대한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금리를 4%로 가정하게 되면 월 이자 부담이 233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5%, 6%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급여 소득자가 300만 원을 매달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는 좀 다릅니다. 내 돈이 1억 5천만 있어요. 나머지 8억 5천은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올 때 대출 3억 5천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7억 대출 받았는데 3억 5천. 그러면 5억이 부족하잖아요. 5억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5억을 참여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돈 1억 5천 가지고 8억 5천은 외부 자금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3억 5천에 대한 대출이자가 약 117만 원. 그런데 이 5억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짜로 지분 차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받습니다. 일종의 이자죠. 약 2% 정도 됩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꽤 쌀 거로 보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사용료 부담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거.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약 200만 원 정도 되죠. 여기는 내가 7억을 빌려서 월 233만 원 내는데 여기는 8억 5천을 빌려서 200만 원을 내니까 꽤 괜찮죠. 자, 세 번째는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나는 안전하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내 돈으로. 여러분 돈 3억. 그리고 대출을 7억 받았어요. 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10억짜리 집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출 7억은 그대로 있는데 손실이 2억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금은 1억만 남죠. 네, 이렇게 내가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는 좀 다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5억을 참여했어요. 마찬가지 10억짜리 집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책임질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떨어진 2억을 모두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은 떨어진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택금융공사가 뭐 40%든 50%든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생기면 갚아갈 수 있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내 지분이 50%였어요. 대출까지 포함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5년 후에 내가 20% 지분을 사서 내 지분 70% 만들고 10년 후에 갚아서 내 지분 90% 만들고 나머지도 다 사서 내 지분을 100%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DSR, 대출 규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금액도 줄었고 금리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집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내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내가 못 받아도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참여를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내 돈 1억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좋을까요? 무주택자, 돈이 많지 않은 청년층, 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자금이 부족한데 정부의 지분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점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 연금 없이 집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장점, 집값이 떨어져도 내 원금은 안전하다. 네 번째 장점, 점진적으로 내가 돈이 있을 때마다 돈을 갚아가면서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입니다. 자, 지분형 모기지 이렇게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 5가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면서 저런 단점이 있는데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 5가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진짜 내 집이 아니에요. 지분형 모기지 활용하게 되면 이게 집이 있으면 50%는 내 거고 만약에 내가 50%를 대출까지 포함해서 참여했다면 나머지 50%는 내 거 아닌 정부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등기부에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함께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마치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의 일부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 즉 정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점 두 번째는요. 월세를 계속 내야 된다. 자, 월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대출을 3억 5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1억 5천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요 3억 5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연 3.5%라고 하면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그 5억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월 2% 정도 예상하는데 5억에 대해서 2%면 월 83만 원.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지분 사용료 플러스 3억 5천에 대한 대출 이자 102만 원 합치면 약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월세죠. 영구적인 월세. 내가 이걸 갚지 않는 한 계속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은 있죠. 자, 세 번째 단점은요. 집값이 내릴 수도 있지만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자, 올랐을 때 전부 다 내 거가 아니다 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요. 이익의 절반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50%를 참여했어요.
여러분들은 15%는 내 돈, 35%는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대출 받은 것도 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분은 50%가 되죠. 나머지 50%는 어디? 주택금융공사.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5년 뒤에 12억이 됐어요. 2억이 올랐죠. 이때 어떻게 될까요? 5대 5니까 2억 오른 거에 대해서 내목은 1억, 주택금융공사 주기 아깝지만 주택금융공사도 1억을 가져갑니다. 이해되시죠? 오른 거에 지분만큼 각각 가져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집을 팔거나 자식한테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상속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때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주기가 좀 복잡하다. 왜냐하면 공동 소유이다 보니까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 협의 과정이 꽤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단점입니다. 복잡한 정산 구조입니다. 자,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회수할 때 평가 그리고 정산의 과정이 꽤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급해서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할 때 싸게만 팔 수 없다는 거죠. 왜? 지분권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싸게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나눠 가질 때 또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점 5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자, 단점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내 집이 아니에요. 왜? 주택금융공사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월세를 계속 내야 돼요. 이 월세 뭐죠? 대출이자하고 사용료. 세 번째, 집값이 올라도 이익의 절반만 내 거예요. 입니다. 네 번째, 집을 팔거나 물려주기가 좀 복잡하다. 마지막 5번째, 복잡한 정산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가 있었습니다.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고 토지는 정부,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땅은 빌리고 집만 사는 구조로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있었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주택 가격의 40에서 70%를 2억 한도 내에서 1%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신에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전부 부담하거나 아니면 나누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지분형 모기지 좀 다르죠?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나눠 갖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행히 주택금융공사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아직도 좀 어렵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방식 어땠죠? 자, LTV 70%까지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은행 대출 7억, 내 돈 3억.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매달 금리 4% 가정하면 233만 원에 꽤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활용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돈이 1억 5천밖에 없어요. 자기 자본. 은행에서 3억 5천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가 부족하잖아요. 5억.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택금융공사에게 지분 투자를 받습니다. 5억.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돈 1억 5천, 은행 돈 3억 5천, 나머지 부족한 5억은 주택금융공사 지분 투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짜리 집을 1억 5천 가지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자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3억 5천에 대한 연금리 4%로 가정하면 월 117만 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억 원에 대한 사용료 약 2% 가정하면 월 83만 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치면 월 이자 플러스 사용료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금리가 싼 거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이랬을 때 장점과 단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이 뭐죠? 적은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다입니다. 앞서 예시처럼 1억 5천 가지고 은행 돈 3억 5천, 주택금융공사 5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또 월 상환 부담이 떨어진다. 왜 그렇죠? 은행 돈 말고 주택금융공사 사용료는 은행 대출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 상환 부담이 적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크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1억, 2억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 이것이 장점이죠. 단점은 뭐죠?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자, 2억이 올랐어요. 10억짜리 집이 12억이 됐을 때 이것을 내가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분 구조가 5대5라면 내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올랐을 때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로 산 집이 5년 뒤에 팔게 됐을 때를 보겠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이때 자기 자본 18%예요. 1억 8천. 나머지는 대출과 주택금융공사 지분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올랐어요. 5년 뒤에 12억으로. 2억 올랐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매각했을 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오른 그 차익금은 내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답니다. 자, 투자자 김 씨의 목은 앞서 보셨듯이 자기 자본과 은행 대출 그게 60%였죠. 그렇게 되면 2억에 60%면 1억 2천. 주택금융공사는 40%였으니까 8천만 원. 이렇게 자기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그리고 기존 방식. 내 초기 자본이 3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LTV 70% 받아서 7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 내 돈이 모아봤더니 1억 8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4억 2천 받고 부족한 것은 주택금융공사에게 지분 참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10억짜리 집을 1억 8천 내지는 1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장점과 단점 5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헷갈리죠. 이걸 이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딱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이 제도가 적합하신 분. 첫째, 차기 자본 적지만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도 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출이자 부담 줄이고 싶은 실수요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세 번째, 집값 상승보다는 거주 안정성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 마지막 네 번째, 장기적으로 추가 자금을 모아서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 분. 즉, 내가 돈을 계속 모아서 나중에 100%내 지분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분형 모기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을 기대하는 분들. 두 번째,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소유권 분할로 인해서 자산 이전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또 마지막 네 번째, 단기간에 주택 매각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요,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필요 재원은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이 사업의 선정과 진행 방식은요, 지분 투자 대상 주택을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등을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에 원하는 주택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분형 모기지는 소유의 완전함보다 진입의 용이함을 선택한 이들의 현명한 타협이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